오죽했으면 잠만 잘 자도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을까? 어두우면 무서워가지고 못 있어요. 그래서 항상 켜놔요. 그러니까 잘 때도 켜져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불이 꺼져 있으면 너무 크게 두려움을 느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슨 어린 아이 같아서 좀 창피한데 지금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솔직히 그냥. 그가 향한 곳은 침대가 아닌 현관 입구에 자리한 작은 주방입니다. 야식이라도 먹으려는 걸까요? 현란한 칼질로 양파를 썰고 달궈진 팬에 재료를 볶아내는 정성까지. 야식치곤 꽤 거창한 미트볼 스파게티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담아서. 그런데 완성된 요리를 프라이팬째 들고 또다시 밖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이 새벽에 음식까지 챙겨서 어딜 가는 걸까요? 여긴 경비실 아닌가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야식 타임 시간입니다. 김 사장 뭐또 이렇게 새벽 3시 야간 경비를 하는 경비 반장님과 함께하는 야식 타임. 원래 이렇게 대범 씨가 자주 여기 오나요? 이렇게 음식 가지고? 가져와요.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가져와요. 밤에 잠 안 올 때 돌아다니면 항상 걸려요. 반장님한테. 그래서 되게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잠은 뭐 그대로 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아시잖아요, 저. 밤에 못 자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 아시면서 왜 새삼스럽게 또. 둘 다 새벽에 깨어있다는 인연으로 친분을 쌓게 됐다는 두 사람. 또 뵙겠습니다. 휴가 잘 갔다 오시고. 네. 아유, 저도 맛있게 잘 먹었네요. 한창 수다를 즐긴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드디어 잠이 오나 봅니다. 그대로 침대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극적이느라 잠들지 못하는 김대범. 뭘 바르시는 거예요? 아토피 때문에 보습 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네, 여기 이런 자국이 있는 게 긁어서 생긴 거예요. 이게 아토피인데 다행히 조금 좋아진 편이에요. 이게 다 긁어서. 네, 다 긁어서 생긴 상처예요.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괴로운 밤. 환장하겠다 진짜. 아이고.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일 못 자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몸은 피곤해요. 사실 몸은 굉장히 졸린 게 느껴져요. 근데 자려고 그러면은 공포심이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포심이 이 졸린 거를 이겨요. 항상 졸린 게 그냥 공포심을 덮고 좀 저도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기나긴 불면의 시작은 아토피였지만 공포심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김대범. 잠들지 못할 정도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건 무엇일까? 또다시 애써 눈을 감아보지만 쉬 잠들지 못하는 김대범. 오늘도 아침이 돼서야 겨우 눈을 붙이고 남들보다 늦은 아침을 시작하는 김대범. 꼼잠 자고 일어나 맞는 상쾌한 아침은 남의 이야기. 오늘도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잠을 못 잤어요. 예,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요. 가려워가지고. 맛있긴 하네. 너무 조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욕이 아예 없어요. 사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안 먹으면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굉장히 그냥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 제 모습이 사실 좀 되게 웃겨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예. 근데 이렇게 식단을 조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방 안 가득 찬 물건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아끼는 것이 있다는데요. 제 KBS 개그맨 동기들
제가 이 쟁쟁한 멤버들을 제치고 시험 볼 때 제가 1등으로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꼴찌고 나머지 이 친구들이 다 1등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어딜 가도 자랑할 수 있고 이제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받을 때 그 후보가 굉장히 쟁쟁해요. 이수근 형님하고 그 제 동기인 유세윤 씨 이렇게 후보였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 이때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나네요. 과거 개그맨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김대범. 공개 코미디 역사상 그 첫 회 반응은 맞박이가 1등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박이 한 번 나갔는데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우와! 김대범이다! 대박이 아저씨다! 행사비가 한꺼번에 광고비까지 한꺼번에 입금된 적이 있어서 하루에 5천만 원이 입금된 적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딱 한 번 그걸 겪어봤어요. 딱 한 번. 단순한 동작 하나로 대한민국을 휩쓴 맞박이의 멤버였던 김대범. 하지만 짧은 전성기를 뒤로 하고 방송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얼굴까지 다 덮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이렇게 다 아토피로 덮여 있으면은 자괴감이 들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정말 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 생활을 거의 2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토피 때문에 움직이는 게 괴로울 정도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시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좀 잘 나가면은 많은 사기꾼들이 붙어요. 그 중에서 하나 물었던 게 제가 이제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렸죠. 아, 내가 겨우 그렇게 무명생활을 오래 하다가 겨우 조금 빚을 봐서 정말 힘들게 이거를 한순간에 다 잃었구나. 망연자실했죠. 망연자실하고 뭐 정말 술에 빠져 살고 그 다음 코너 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엎어져 있고 그랬었죠. 개그 프로그램 폐지 전부터 사실상 자진하차 상태였다는 김대범. 생계를 위해서는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때가 이제 주식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정말 코너도 없고 할 일이 정말 없을 때 일용직하고 심지어 그 호객행위까지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 티켓을 파는데 그 티켓에 제 얼굴이 있는데 제 얼굴이 맞박이 가발을 쓰고 있어서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근데 티켓을 팔고 있는 저는 또 못 알아봐요. 그래서 대박이 나와요 물어보면 제가 대박인데 저를 못 알아보신 거죠. 그러면 제가 예! 그 개그맨 대박이 김대범 씨 나옵니다. 접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예! 김대범 씨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돌연 방송계에서 사라졌던 개그맨 김대범. 하지만 개그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늘은 밀린 빨래부터 해결할 생각. 좁은 집 대신 주로 복도에 빨래를 넣는다는데요. 그런데 빨래 건조대에 웬 자물쇠인가요? 가끔 다른 분들이 제 걸 쓰세요.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제 거 빨래를 널어야 되는데 제 거를 누가 쓰고 계시면 그분 빨래를 제가 뭐 어디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분 빨래를 걷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물쇠를 잠궈놨습니다. 이웃 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배려 넘치는 아이디어. 오후가 되자 편한 옷차림으로 외출에 나서는 김대범.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어디 하시게요? 네, 오늘 컨텐츠 촬영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김대범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장소로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아니 비 와가지고 야. 오늘 콘텐츠 촬영을 위해 직접 준비한 소품. 이거 제 직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경제 활동을 하러 왔어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콘텐츠를 찍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그 20년 전에 연극할 때도 했던 개그고 크로마키가 이게 색깔이 녹색이니까 이 녹색 쫄쫄이를 이제 제일 연기 잘하시는 분이 좀 입어주시고 SNS에 보면은 막 특수 효과를 쫄쫄이 입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럼 군복을 입고 뭔가 특수 효과처럼 이렇게 폼 잡고 편집이 딱 끝났는데 군복도 녹색이니까 같이 투명 인간이 되는. 내가 이게 지금 언제까지 내 컨텐츠가 먹힐까? 언제까지 내가 이 업을 계속 하고 살아갈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이 하는 컨텐츠도 배워야 되는 건가? 막 그런 고민도 되고. 근데 저희가 계속 직장인처럼 월급을 계속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연봉 협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도 이게 이제 당장 다음 달이 불안한 거예요. 막 수입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선배님하고 저하고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좀 제일 무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게 사실 처음 그 인터넷 업계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했잖아. 방송국에서 누군가 불러주고 누가 우리를 써줘야 생존하는 직업인데 이제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채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네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 이 채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이상한 영상 누가 내 거 해킹해서 올려서 삭제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상한 별의별 지금 고민이 다 되더라고. 불안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다잡아보는 김대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모니터 앞에 앉았는데요. 웬일로 이런 응원의 댓글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댓글에는 정말 웬만하면 좀 대댓글을 남겨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그맨 중 1인 미디어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김대범. 이곳만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방송에서는 절대 못하는 것들, 케이블 방송에서도 못 다루는 그런 주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방송에서 대박이 나고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 갈 길은 이거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야, 너 개콘 하다가 망하니까 너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거야? 너 인터넷 방송하는 거야? 이런 어떤 질타를 많이 받았고 사실 그때는 일부 동료들도 저를 좀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방송 무대와는 달리 촬영 준비부터 편집까지 오로지 혼자만의 목. 편집을 배우기 위해 학원까지 다녔다죠. 개콘 때는 출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편집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섭외도 직접 해야 되고 또 대본도 직접 써야 되고 이제야 되게 뒤늦게 방송을 할 때 되게 내가 편하게 한 거구나. 이게 직접 모든 걸 다 하니까 보이지 않는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거구나. 좀 그런 부분도 많이 깨닫게 됐는데 그의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다시 김대범을 크게 주목하기 시작할 시점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공포심이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 겪어본 적이 없는 건데 이거는 우울증도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무섭지?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도 집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막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정신과를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어떻게 즐겁게 해줍니까? 그래서 2년 가까이 뭘 안 했더니 완전 진짜 내려앉았어요. 불쑥불쑥 거칠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김대범이 향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혜마, 초인종이 고장났네. 그러니까 이거 좀 고치고 좀 살지. 아이고 이게 또 좋아하는 연예인을 또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사네. 아이고 이 호라비 냄새. 아이고 이게 참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형 그 사무실이자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토피 때문에 내가 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맛있는 그 짜장라면을 만들 건데 형이 좀
그 내가 유튜브에 좀 올릴 수 있게 좀 찍어주고 그래 뭐 종종 내가 뭐 해주니까. 나는 한 젓가락도 못 먹으니까 형이 먹방은 형이 다 하고 아 진짜 색다르네. 냄새라도 한번 맡아야겠네. 와. 와 너무 얄밉네 맛있게 먹으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안부전 한번 해볼까? 전화해봐. 지금 근데 주무시지 않으려나? 시간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받으실 것 같은데. 받으셨다. 아 여보세요. 네 아버지. 그 저기 대범이랑 지금 오랜만에 나도 만나가지고 안부차. 충성! 개그맨 김대호입니다. 충성! 요즘 잘 나가네. 유튜브 다시 조금씩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엄마랑은 뭐 최근에는 뭐 통화하시거나 뭐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음식을 좀 사다 줬는데 그것도 까먹어. 아침에 한 걸 기억 못 하신다고. 금방 먹고 금방 까먹어. 뭐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충성! 네 주무세요. 예 예. 어머니랑 내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가 그 참 우프다고 해야 되나? 나를 아직 초등학생으로 알고 계시고 그 우체국에서 퇴근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우체국에서 오늘 일하고 퇴근했다 해가지고 또 오늘은 우체국이구나 해서 받아줬지 내가. 전화할 때마다 되게 좀 묘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쩔 때 막 눈물도 나고 좀 그렇더라고. 항상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좀 잘 돼야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걱정이라는 형제. 3년 전 치매와 함께 하반신 마비가 온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찾아왔다는데요. 이제 자꾸 어머니가 이게 지금의 저희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너 초등학교 갔다 왔냐 하길래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죠. 이 치매가 그냥 이제 기억만 그렇게 되신 게 아니고 이제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가 공황장애가 심할 때인데 이중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울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잘 이제 맞장구 쳐드리고 대화 정말 가끔 통화가 가능할 때 그냥 어머님이 하는 말을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대화를 해드립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하루하루. 언젠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남들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 개그맨들의 딜레마. 개그맨으로서 고민이 생길 때면 찾게 된다는 특별한 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충성! 갈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야 우리 갈박이님이 이렇게 또 네. 야 아이고 그게 또 네, 요거 한잔 하시고. 그래. 김대범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박준형입니다. 이 식사 약속을 잡기 전에 또 먼저 연락을 주셨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 K 개그맨이 그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라 있는 그 K 개그맨 그분이 저랑 그 키워드가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최근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지목돼 곧바로 해명에 나섰는데 너가 음주했지 뭐 너지 막 수많은 욕설이 달려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오해받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TV에서 안 보이고 갑자기 유튜브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댓글도 달았어요. 너 이혼하더니 TV 안 나오고 인터넷 하는구나. 근데 저 결혼한 적도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네,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함의 아이콘이었구나. 김대범에게 선배 박준형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은인과도 다름없는 존재. 근데 그 코너도 기억하세요? 제가 코너를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선배님 전화를 하셨어요. 동네 놀이장파다. 네. 그때도 제가 집에서 할 일 없이 게임하고 막 나 왜 이렇게 안 되냐 요새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셔갖고 야 너 이런 코너 한번 같이 해볼까 해서 제가 그래도 한 7, 8개월 그 코너를 아주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정우야
그러니까 맞박이 맞다고 생각하다. 맞박이도 정면 정말 내가 들어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요. 네가 잘했어 그걸. 인생의 아주 큰 은인, 큰 은인이세요. 대범이가 하여튼 잘 돼야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개그를 하고 싶은 개를 좀 마음껏. 계속 해보자. 굶지 않을 정도만 좀 현상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었던 선배의 응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건강한 웃음을 만들기 위해선 건강한 육체가 먼저. 푸르른 나무에 둘러싸인 힐링 공간을 찾은 김대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이게 아토피에 이런 공기 좋은 곳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완치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종종 오는 곳이거든요. 와. 오. 제가 아토피가 심할 때는 외출도 못하고 외톨이처럼 집에 막 있고 사람들이 더 쳐다보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자연인처럼 그냥 산속에 텐트 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빨리 건강해져서 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좀 웃음도 드리고 무대에서 좀 이렇게 다시 개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대범. 김대범의 진정한 웃음 선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